자, 최지천의. 예, 예. 예. 법사위답게 치열한 법리 논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국회 본회의에서 발언할 때는 대부분 문서로 신청합니다. 대정부 질문을 할 때도 문서로 신청을 하고 하다못해 5분 발언을 하더라도 미리 4시간 전에 문서로 신청합니다. 본회의 발언에 대해서는 엄격한 문서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엄격한 요건을 여러분들 상임위에까지 그대로 가져올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회의 규정을 대부분 준용을 하지만 상임위 규정에 대해서는 철저히 간이성, 신속성, 편의성을 원칙으로 해놓은 게 우리 국회법의 정신입니다. 제발 국회법 한 부분만 읽고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해석하는 오를 더 이상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일부 의원님께서는 저희들이 신청서를 내면서 이유서를 첨부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재판서류입니까? 재판서는 청구 취지가 있고 청구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테면 재판에서 청구 취지 변경 이유 변경 취지 이것처럼 우리 본회의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서하고 의사일정 추가 청구서의 양식을 보면 아실 겁니다. 관례상 거기에 이유서를 적는 항목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7차례의 국회에서 의사일정 추가나 변경 동의안이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이유서를 붙인 적도 없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관례를 무시한 그리고 수많은 경우에 그 청구가 한나라당에 의해서 이루어졌네. 한나라당도 전신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관례는 무시하고 이제 와서 갑자기 국회법의 엄격성을 강조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 다음에요. 미리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갑니다. 의원은 동일 의제에 대해서 2회에 한해서만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발언하신 분은 더 이상 발언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을 충분히 아껴둘 생각입니다. 국회법 제99조는 의사 진행에 관한 발언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을 때 의장께서 직접 허가하도록 돼 있고 103조는 의원은 동일 의제에 대해서는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해 둡니다. 자, 상정 논의가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맞지 않습니다. 국회법상 법안의 상정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상정조차 안 하는 국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창고에 처박아 나가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국회의 의무입니다. 예산 부수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정기국회에서 예산 부수 법안이 아닌 법안에 대해서는 일체의 상정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협의가 아니고 뭡니까? 이것 자체가 거부가 아니고 뭡니까? 예산 부수 법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협의 자체를 봉쇄해놓고 이제 와서 구체적으로 법안을 말하지 않았다 이러면서 합의가 없었다고 말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자, 한 정당을 간사라면 국회법에 우리 상임위에 어떤 법안이 와 있고 그 법안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다만 그것이 예산 부수 법안이 아닌지는 논쟁은 우리가 있겠지만 예산 부수 법안이라고 거절을 하려면 작년 국회에서 거절을 하셨어야죠. 작년 국회에서는 잔뜩 해놓고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상임위에서는 전부 다 통과시켜주고 그 다음에 저희 법사위에서도 타 상임위 소관 법안에 대해서는 예산 부수 법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의결하면서 왜 여기는 의결 기회조차 봉쇄합니까? 왜 상정 기회조차 봉쇄합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일관성. 그 다음에요. 합의 정신은 서로 양보 타협을 전제로 합니다. 처음부터 아예 예산 부수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정기국회에서 나는 도저히 이건 상의할 수 없다. 상정할 수 없다. 이런 사람하고 무슨 합의가 필요합니까? 귀가 막혀있는 사람한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처음부터 타협과 합의 정신이 봉쇄되어 있는 사람한테 우리는 어떻게 합의를 하란 말입니까? 위원장님께서는 간사끼리 합의해 오라고 합니다.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주도권을 놓지 않으시고 양당 간사한테 밀어버리거나 협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아예 상정조차 봉쇄시켜버린다면 가장 중요하다는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열린우리당이 취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자, 국회는 소수자의 정신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단서 규정을 둡니다. 저희들은 여당이지만 어쩔 수 없이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그 단서 규정에 따라서 정상적인 국회법 절차를 밟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상정은 밤새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슨 상정 가지고 토론을 밤새워 합니까? 국회법에 그래서 이런 긴급 동의에 대한 토론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상정 자체는 국회의 의무로 본 겁니다. 상정 가지고 밤새워 토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토론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78조에. 왜 토론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국회가 토론의 장인데 왜 토론하지 말라고 그랬겠습니까? 토론할 가치도 없다 이겁니다. 이건 의무로 본 겁니다. 위원장에. 어떻게 상정 가지고 토론을 밤새워 합니까? 상정은 시키고 본치에 대한 토론, 본안에 대한 토론은 몇 시간이고 잠 안 자고 단식하면서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은 빨리 해야 돼. 토론은 밤새도록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국회법의 정신입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까지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나
그 다음에 의사일정 추가 요구안이 마치 몇 차례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건 64년부터 있어온 국회의 전통입니다. 64년 8월 1일, 86년 12월 17일, 96년 7월 27일, 99년 4월 2일, 99년 10월 29일, 99년 11월 1일, 그리고 가장 가깝게는 2004년 9월 4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친일진상규명법을 놓고 똑같은 논란이 있었고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의사진행 발언만을 거듭한 끝에 의사진행 발언이 끝나자 표결 처리한 전례가 있습니다. 17대 국회의 선례조차도 여러분들 무시하겠습니까? 이건 국회법의 정신이고 국회 선례의 정신입니다. 국회 선례집 328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9월 8일자에 나와 있는 정신입니다.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그 다음에 열린우리당이 공정거래법과 국가보안법을 일종의 빠트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원내 수석 부대표 합의사항 보십시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는 정무위원회의 충실한 논의를 거쳐 2004년 11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다. 열린우리당 수석 부대표 이정걸, 한나라당 수석 부대표 남경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자, 이런 합의가 있는데 우리가 몰라 국가보안법을 다시 걸어줍니까? 여러분, 국가보안법은 한나라당의 정체성이 걸린 법입니다. 공정거래법은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이 걸린 법이 아니에요. 우리도 기왕 걸려면, 기왕 빠트를 하려면 열린우리당 정체성이 걸린 법하고 해야지 왜 이미 합의조차도 종이쪽각이 된 이런 공정거래법하고 저희들이 합의를 합니까? 동등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교 형량이 됩니까? 비교 형량이 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동등한 비교, 동등한 법이 있어야 동시에 빠트를 하는 거죠. 국가보안법을 저희들이 왜 여기에 빠트를 겁니까? 고작 공정거래법에. 예산에 걷다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차라리. 이미 합의조차도 돼 있는 공정거래법 왜 빠트를 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긴급성, 불가피성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산 부수법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상임위 법안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께서,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도 본회의장에서 다 표결을 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 상임위에서 저희 상임위로 넘어온 법을 지금 처리한 것만도 지금 10여 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오는 12월 7일 처리하기로 양 간사 사이에 합의된 법안도 30몇 건이나 됩니다. 이런 불평등함이 어디 있습니까? 국회법이 왜 법사위에는 특정하게 적용되고 다른 상임위에는 차별되게 적용돼야 합니까? 공평해야죠. 법이 평등해야죠. 법은 획일성 평등성을 모기로 합니다. 왜 법사위만 특별히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요. 작년 법사위도 제가 통계를 보니까 약 40건 정도 예산 부수 법안이 아닌 법안이 처리됐습니다. 예산 부수 법안 규정은 작년 6월 달에 생긴 규정입니다. 그러면 한나라당은 왜 작년 가을에는 국회법을 무시하고 이제 와서는 그 이야기를 합니까? 왜 다수당의 위치가 바뀌니까 국회법의 해석도 달라져야 합니까?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요. 긴급성과 불가피성은 합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합의를 해오라고 그러는데 의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의와 의결은 천지 차이입니다. 의결은 뭡니까? 다수결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체주의 사회를 지향하지 않을 바에야 어떻게 100% 동의나 합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최소한의 합의, 최대한의 합의, 최대한의 토론을 보장을 하되 마지막 합의가 일치되지 않을 때는 표결로 가는 겁니다. 그럼 정권교체의 의미가 뭐 있습니까? 차라리 일당 독재, 1인지배 국가로 가는 게 남는 거죠. 아직도 그때의 향수에 젖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71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노회찬 의원님의 71조 해석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동의자 1인의 찬성만 있으면 78조로 넘어가서 토론 없이 것으로 표결할지 말지를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이 규정 의미는 제가 해석한 바로는 위원장의 전행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상정 자체를 놓고는 흥정하지 마라 이겁니다. 사회권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정에 대한. 이걸 가지고 협의를 한다거나 토론에 붙이지 않는 건, 표결에 붙이지 않는 건 의사진행권의 남용입니다. 적극적인 날치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소극적인 날치기도 있습니다. 사람을 칼로 죽이는 수도 있고 굶겨서 죽이는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국가보안법을 굶겨서 죽이는 일입니다. 밥을 안 줘서 토론조차도 못하게 하고 말려 죽이는 일입니다. 4년 동안 말려 죽여가지고 폐기내로 처리하라는 겁니다. 폐기되자는 겁니다. 자동으로. 자, 소수자 권리 보장해야 됩니다. 국회 자체가 교섭단체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교섭단체는 간사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의안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둔 규정입니다. 국회법의 정신을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그럼 민주당이나 민노당이나 무소속은 어떻게 법안을 올립니까? 간사간 합의를 할 수 없는데. 그 사람들은 국회의원 아닙니까? 국민의 대표 선수들 아닙니까? 교섭단체가 아니면 간사가 없고 간사가 없으면 의안 상정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불공평한 조항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회는 평등합니다. 그런 것들까지 고려한 겁니다. 소수자의 정신을 살려놓은 겁니다. 왜 그 조항을 주기로 하십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요. 사안의 신속성, 긴급성을 반영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71조는.
그때 급속한 사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급속하게 법을 올려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 간사가 합의되면 세법 같은 경우는 어차피 15일, 5일 규정이 무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때는 빨리 올려서 처리를 해야죠. 한 사람이라도 동의해가지고. 그 다음에 의제 상정의 자유를 규정한 규정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자동으로 의제로 올리자는 겁니다. 이런 구체적인 의미, 이런 소수자 보호 의미, 이런 충실한 국회 정신의 의미를 담은 법을 위원장님이 자당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국회법의 본문만을 해석해가지고 자신한테 유리하게 해석해서 아예 편의적으로 해석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요.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어제 저희들이 마지막 국가보안법을 놓고 상정 여부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부끄럽지만 한나라당은 마지막 제안은 간담회입니다. 여러분, 국회가 무슨 사랑방입니까? 국가보안법이 간담회로 끝날 일입니까? 여론의 자유시장에 맡겨야죠. 저희들 여론의 자유시장에서 토론의 자유시장에서 패배한다면 깨끗이 국가보안법 걷어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여론의 자유시장이 절충을 한다. 깨끗이 절충하겠습니다. 저희 당이 내놓은 안 중에 안보 위협이 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조항 그대로 넣겠습니다. 대체 법안이라도 저희들이 토론에서 패배한다면 철저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강행 처리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뭐가 두렵습니까? 정상적으로 속기록에 남기고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고 국회법이 공개정신 아닙니까? 뭘 감춰서 뭐가 두려워서 간담회를 합니까? 뭐가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첩이라도 된단 말입니까? 아니면 수구 꼴통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정당하게 토론하고 정당하게 여론의 심판을 받아서 표결로 가자는 게 국회의 정신이고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맡겨주신 권리 아닙니까? 그렇게 하자 이겁니다. 모든 걸 오픈하고 사진 다 찍으십시오. 전부 다 비디오 찍으십시오.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겠습니다.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저희들은 국가보안법 논쟁을 끌고 가겠습니다. 56년을 이끌고 온 국가보안법 논쟁을 이제는 더 이상 끝내야 됩니다. 대신 끝내도 100년 동안 가지고 갑시다. 나머지는.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뭘 두려워합니까? 여론의 시장을. 간담회가 뭡니까? 이건 밀실담합의 전통입니다. 물론 공개적인 토론을 한 다음에 구체적인 문안 작성 같은 경우는 비공개를 하는 경우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기본권에 관련된 우리 헌재가 뭐라고 그럽니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은 1인 지배나 일당 독재를 배격하는 일이고 그 첫째는 기본권 보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본권 보장처럼 중요한 의무가 어디 있습니까? 헌법책 전부 다 뒤져보십시오. 권력기구 존재 이유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있다고 합니다. 사상의 자유, 학문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보안법을 놔두고 어떻게 권력기구로서 의무를 다하려 합니까?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다 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런 말씀합니다. 아까 제1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잠깐만, 시간 충분히 줄 테니. 아까 한나라당 측에서도 발언할 때 의사진행 발언에 벗어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상대방에서 하는 걸 갖고 문제 얘기하면 안 되고 계속 하세요. 정리해서. 분위기 다 깨버리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적절하게 그렇게 분위기 깨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얼굴이 빨개지셨네, 근데. 자, 마지막입니다. 정말 마지막입니다. 한 줄입니다. 한나라당 이걸 염려합시다. 이게 상정되면 어디로 간 줄 아십니까? 제1소위로 갑니다. 제1소위원장은 최혜천입니다. 그럼 강행 처리할 거라는 겁니다. 아니, 소위에서 강행 처리할 수 있습니까? 어젯밤 TV 토론에서 남경필 대표 이랬더라. 국회의장이 직접 상정해버리면, 직권 상정해버리면 어떨 거냐 그럽니다. 누가 직권 상정하겠습니까? 누가 강행 처리하겠습니까? 국가보안법을 강행 처리해가지고, 직권 상정해가지고, 그 위험성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어느 정치가가 그걸 감당하겠습니까? 제발 상식 수준에서 판단하십시다. 토론은 강행하겠습니다. 제발 상정해 주십시오. 처리는 강행하지 않겠습니다. 제 마지막 말씀입니다.